XRP를 오랜 시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이 판에서 가장 오래 묵은 이야기 하나를 알고 계실 겁니다.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한다. 저 낡은 은행 송금망이 무너질 때 XRP가 강력하게 폭등할 거라고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구도인데, 근데 이번 주 커뮤니티에 다시 돌기 시작한 영상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정작 싸움의 주인공인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리플과 XRP가 스위프트랑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있다. 적이라고 하던 상대랑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XRP가 대체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 믿고 기다려온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김이 확 빠지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이 말이 왜 후퇴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이 판이 더 커졌다는 XRP의 강력한 폭등 호재가 될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번 주에 해외 매체 타임스의 타블로이드를 인용해가지고 국내에 전달된 보도 소식입니다. 존 스카이어라는 암호화폐 평론가가 갈링하우스의 과거 인터뷰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요. 이게 다시 퍼지게 되면서 시장에 눈길을 끌었다는 건데, 실제로 확인해보면 같은 취지의 말이 지난 2019년 초 파리의 한 금융 행사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 자리에 갈링하우스랑 당시 스위프트 CEO가 같은 무대에 나란히 앉아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몇 년 묵은 발언이 왜 하필 지금 다시 돌고 있고, 지금 시장은 왜 이 말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여부겠죠. 그 답은 그 사이에 판이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이겠고요. 그 얘기를 드리려면 스위프트가 뭔지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스위프트라는 게 이름은 거창한데 실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은행들끼리 쓰는 국제 단체 대화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973년에 낡은 전신 시스템을 갈아치우겠다라면서 만들어졌으니까 반백년이 넘었고요. 지금은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15,500곳의 안팎의 금융기관이 연결돼가지고 하루 평균 5천만 건이 넘는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사실상 은행이라는 은행은 전부 다 들어있는 셈이겠고, 초로 나눠봤을 때 1초에 600건 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방에서는 돈이 오고 가질 않습니다. 오고 가는 것은 어디 계좌로 얼마를 보내라는 지시문, 업계 말로 전문이에요. 그럼 돈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은행들이 서로의 나라에 미리 계좌를 두고 돈을 쌓아둔 다음에 그 잔고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중간에 또 다른 은행이 몇 군데씩 끼면서 며칠씩 걸리고 거쳐가지고 가는 곳마다 수수료가 붙는 구조였습니다. 갈링하우스가 마차에 비유한 게 바로 이 대목인데요. 물론 스위프트도 손을 놓고 있진 않았어요. GPI라는 계산책을 내놨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택배 조회처럼 내 돈이 지금 어디쯤 갔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업그레이드입니다. 그 덕분에 요즘에 국경 간의 송금의 90%가 1시간 안에 상대 은행까지 도착한다는 게 스위프트 쪽 집계고요. 말 그대로 빨라지긴 한 거죠. 기존에 이틀 3일 걸리던 게 지금은 하루 만에 되는 거니까요. 다만 갈링하우스의 표현을 빌리면은 마차를 더 빠르게 개조한 것뿐이지 이 탈 것 자체를 바꾼 거는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근데 그 마차가 왜 여태까지 무너지지 않았느냐?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단체 대화방은 상대방이 다 거기 있어야지 가치가 있죠. 전 국민이 쓰는 메신저를 성능 좋은 새 어플이 조금처럼 이기지 못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이 비유랑 다른 점도 하나 짚어드리자면은, 결국에 각국 규제랑 감독 절차까지도 얽혀 있어서 여기서 갈아타는 무게가 일반 메신저랑은 비교가 안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애초에 아주 긴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갈링하우스가 정말로 문제 삼아온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대체 논쟁이 한창이던 시절에도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진짜 승부처는 메시지가 아니라 유동성, 그러니까 지시문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돈 자체를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조에서는 은행마다 거래할 나라에 돈을 미리 갖다 놓아야 됩니다. 환전소가 아침마다 창구에 현금을 채워두는 것과 비슷한 일들을 전 세계 은행이 나라별로 하고 있는 거죠. 이 갈링하우스가 대형 컨설팅사들의 추정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계좌에 묶여있는 돈이 10조 달러에 이른다라고 말을 해왔었고, 지금 환율로 따지면 1경 4천조 원 안팎, 우리나라 1년 국내 총생산의 5배가 넘는 돈이 송금 대기용으로 잠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XRP가 설계된 자리가 바로 여기겠고요. 원화를 XRP로 바꾸고 그걸 몇 초 만에 상대 통화로 다시 바꾸는 징검다리가 된다? 나라마다 돈을 쌓아둘 필요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추리면은 스위프트는 말을 나르는 회사고 XRP는 돈을 나르는 자산입니다. 하는 일이 다르면 싸움만 가능한 게 아니라 분업도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몇 년 전의 구도였다면은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힘줘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인데요. 마차 회사가 엔진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스위프트가 작년 9월달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 기록망을 만들겠다 발표했고, 올해 3월달 설계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브뤼셀에서 이 기록망이 실제 사용 준비를 마쳤고요. 6대륙의 은행 17개가 실거래 시험에 들어간다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CT, HSBC, UBS, 스탠더드 차트들까지도 같이 초대형들이 명단에 올랐고,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표로 바꾼 이른바 토크나 예금을 주말이든 한밤중이든 24시간 주고받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블록체인에 미지근하던 그 스위프트가요, 상당한 혁신을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발표에는 눈여겨볼만한 대목이 두 군데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 기록망 위에서 돈이 오가고 하더라도 최종 정산은 여전히 기존 방식을 거친다라는 것. 마지막에 국경을 넘어가지고 거래가 확정되는 구간,
아까 그 묶인 돈의 구간은 아직까지 옛날 방식 그대로라는 거죠. 두 번째로 스위프트가 올해 3월달에 낸 문서에 앞으로 다른 온체인 정산자산의 활용들을 은행들과 함께 살펴보겠다는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온체인 정산자산, 블록체인 위에서 최종 결제를 끝내주는 자산이란 뜻이겠죠. 미국 재무장관이 채권시장 추가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다시 한번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속보 뜨자마자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 정보방 통해가지고 바로 브리핑 드렸고요. 그리고 발표 이후에 4분 만에 파이버스, 버추얼까지 테마 섹터 종목 추천드렸고, 그리고 빠르게 단타로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껴있으면서 연말까지 대세 상승장이 예상이 돼요. 이에 따른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 속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은행 현금 인출기가 그랬거든요. 옛날엔 내 은행 기기에서만 돈을 뽑아올 수 있었는데 은행들의 공동망으로 기기가 서로 이어지면서 어느 은행 기기에서든 내 돈을 뽑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긴 거는 특정 은행이 아니라 연결 그 자체였고 시장의 판은 모두에게 커졌어요. 자막 하나 더 달면은 지금 국경간의 결제가 딱 그 첫 번째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읽습니다. 스위프트든 스위프트대로, 또 리플은 리플대로 각자 블록체인을 켠 단계, 다음 단계는 이것들이 서로 이어지는 단계고, 그때 값이 가장 크게 매겨지는 자리는 어느 한 망의 승리가 아니라 망과 망이 만나는 그 사이겠죠. 자막은 여기까지 걷고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XRP 투자자에게 무슨 뜻이냐? 갈링하우스는 작년 6월 싱가포르 행사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 꺼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XRP가 스위프트 물동량의 14%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었는데 하루 5천만 건 넘게 도는 망이 14%니까요. 실현만 돼준다면 지금의 거래 규모랑은 차원이 다른 실제 수요가 붙는 셈이겠고, 근데 오늘 내용들을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 숫자를 다르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14%는 스위프트를 무너뜨려야지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스위프트라는 대화방은 그대로 둔 채로 돈이 건너가는 구간만 갈아 끼워도 나올 수 있는 숫자라는 거. 대체 서사에서는 스위프트가 져야 XRP가 이겼습니다. 접속 서사에서는 스위프트가 커져도 XRP가 이길 수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후퇴가 아니라 확장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지난주에만 업비트에서 48% 넘게 뛰면서 요즘 2,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 XRP가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재료가 있다면 그건 아마 차트가 아니라 이런 문서들 쪽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년 안에 리플과 스위프트 사이에 문서로 남는 저점이 처음에 등장하는지 저는 이걸 이 서사의 첫 번째 시험대로 봅니다. 공동 실험 참여든 상호 연동 발표든 표준 작업의 한 줄이든 형태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고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스위프트가 이미 블록체인을 실가동하면서 접점에 기반을 깔았고요. 그 스위프트가 온체인 정산자산을 은행들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스스로 적어뒀고요. 리플 쪽에서도 대체해서 공존으로 말의 방향성을 옮겨온 이력들이 쌓여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인 거는 새 발표가 아니라 옛 발언의 재조명이었고, 그 발언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스위프트 스스로 블록체인판으로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새 판에서도 돈이 최종적으로 국경을 넘는 구간은 비어있고요. 스위프트는 그 구간에 쓸 온체인 정산자산의 가능성을 문서로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XRP의 큰 승부수는 이 스위프트를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두 망이 이어질 때 그 사이를 건너는 징검다리가 되는 데 있겠고,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어느 쪽이 XRP의 더 큰 미래라고 보시는지, 스위프트가 무너지는 쪽일지 스위프트랑 같이 이어지는 쪽일지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주시고, 리플과 스위프트 두 가지 이름이 한 장의 공식 문서에 나란히 찍히는 첫날 제가 그 문서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리플 XRP 급등 나오니까 어떻죠?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더 보유해야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어떻게 될지 이 방법 자체를 모르고 고민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영상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의를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요, 이 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 그리고 단기 저점에 대해서 잘 살려나갈 수 있는 원칙 매매 활용하셔라 말씀드려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바쁘고 신경 쓰기 싫고 이 투자 심리 흔들리기 싫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 자체가 궁금하고 답답해가지고 업비트 빗썸을 매일매일 거의 10분 5분 단위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팔기 아까워가지고 이게 바쁘고 신경 쓰기가 싫은 거지, 단기 고점의 목표가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단기 저점에 매수 타점 걸어놓는 거,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지만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쉽게 리플 정보방 통해서 안내 도움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리플 XRP의 순간적인 급등이 나온 순간 이 구간 전에 2,30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가를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리플 XRP 차트, 기술력 발표, 여러가지 호재들, 그리고 심리적인 고점 부근 구간에 이렇게 매도를 미리 걸어놓은 이유는요, 상승이라는 파도가 찾아오면
그 다음은 주춤할 거고 또 내려오는 이 하락 구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8월 22일 어땠습니까? 2,300원 단기 고점에서 목표가 정확하게 실현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분할 매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때마다 어땠죠? 다시 한번 또 매수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2,3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와가지고 다시 리플 XRP가 하락했었죠. 그때 2,100원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이 지정가 매수를 통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업비트 차트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시장이고, 그냥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정말로 신경 안 써도 되고 투자 심리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냥 계속 수익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몰빵으로 리플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 있는 시간이 아깝고 매수했던 매수 가격이 높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시장이 가져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수익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이 지난번처럼 리플 XRP 4,850원 라인에서 저희가 매도하고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 아직도 이 고점 4,000원 위에서 매수 평단가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죠. 이때 못 팔고 계속해서 쳐다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1,400원 라인에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었던 리플이 지금 2,300원까지 상승했던 수치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퍼센트로 계산해봐도 60%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점 2,300원에 매도하셔라. 이거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말 그대로 똑같은 시장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4,000원대 물려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쳐다만 보는 이 투자자들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8월 18일 미리 리플 XRP가 급등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420원 라인에 대한 리플 타점을 리플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렸었지만 결국에 얼마나 단기 저점에서 잘 매수 활용하고 단기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느냐, 이 매수하더라도 매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익 실현하고 그 현금을 다시 또 챙겨나갈 수 있는, 마치 복리의 구조에 대해서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온 수익금도 다시 저점에서 매수한다면은 이게 바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따른 리플 정보방 우리 채널 구독해 주신 분이라면은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문의 주세요. 그럼 어떻게 문의 주면 될까요? 현재 보이시는 영상 하단에 댓글창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보이는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 아니면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셔도 좋아요. 저희는 절대로 선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문의 주시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의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